자, 이배수 수능특강의 언어 매체 파트에서 이제 형태소 파트입니다. 한번 체크를 좀 해볼까요? 일단 형태소라고 하는 것이 교재에서 보니까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죠. 자, 의미를 가진 거예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다. 가장 작은 단위에 해당되는 것이 형태소. 막상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예문에서 좀 우리가 애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 자,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바로 요 밑에 있죠. 예, 자립성의 유무, 뭐 실질 형식, 그 다음에 자립 의존 이렇게 되는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뜻이나 문법적인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형태소의 종류로 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뜻이나 문법적인 뜻을 지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쪽을 주면 실질적인 뜻을 지니거나 뜻 또는 문법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뜻, 문법적인 뜻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뜻은 당연히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하죠. 요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요걸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뜻을 지닌 것은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기 자립 의존, 그 다음에 실질 형식인데 바로 요거예요. 실질 형태소에서 좀 더 내려가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겠죠. 네, 의미의 성격에 따라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의미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 요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형태소의 기본 단위. 그런데 또 실질 의미의 성격에 따라 그렇게 되는데, 여기 또 자립성도 있네요. 혼자 쓰일 수 있느냐, 혼자 쓰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립과 의존으로 또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의미는 실질과 형식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먼저 할게요. 네,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자, 나, 잘, 이, 과일, 아이, 먹인데 그 종류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자, 품사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결국 이거 품사로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쪽 옆으로 좀 뽑아서 할까요? 그래서 옆쪽을 좀 뽑아서 이 포지션에서 나는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다 쓰기 시작하면 돼요. 네, 실질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품사로 보자면은 명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한 글자씩 써요. 그 다음에 대명사가 실질 형태소고, 그 다음에 수사, 체연 계열이죠. 명대수, 요 체연이 실질 형태소예요. 네, 체연 계열들은 모두 실질 형태소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질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체연 계열의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어이죠. 네, 관형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있습니다. 관형사, 부사, 요거를 뭐라고 한다? 수식어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네, 수식어, 관형사, 부사. 그 다음에 감탄사. 요것도 독립어이죠. 감탄사는 독립어이고요. 그래서 요건 독립어이라고 하는데, 문제에서는 요런 것도 품사로 얘기해주면 좋은데, 저렇게 체연, 수식어, 독립어 요런 말로 바꿔서 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다 체크하자는 내용이죠. 그 다음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뭐다? 용언도 있는데, 용언에 뭐가 있다? 어근이 있죠. 어근이 아니라 어간이라고 하죠. 요건요. 용언의 어간도 실질 형태소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다 해볼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언에서 요게 별표죠. 그래서 어간이 실질 형태소에 해당이 된다. 다음에 형식 형태소로 갈까요?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형식 형태소인데, 문법 형태소라고도 명칭을 해요. 근데 여기 는, 은, 을, 에게, 이, 다라고 해서 요거 형식 형태소 다시 한번 체크하고, 위와 같이 좀 요렇게 좀 옆쪽으로 쭉 뺏어 보면 일단 조사가 있죠. 그래서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접사. 그러니까 접두사, 접미사가 있고 어미가 있어요. 조사, 어미, 접사 요 세 가지가 바로
형식 형태소다. 좀 조저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조사는 주격 조사가 있죠. 그래서 네, 주격, 그 다음에 서술격, 이다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품사나 조사 부분에서 따로 하면 되고, 주격, 서술격, 목적격, 그 다음에 네, 부사격, 네, 요런 어떤 여러 가지 네, 그 조사들이 있다. 그 다음에 예, 관형격도 있죠. 네, 관형격도 써줘야 되겠죠. 관형격 등등에 있고, 어미는 네, 어미는 선어말 어미가 있고요. 네,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네, 어말 어미 나눠줘야 될 요소죠. 어말 어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접사는 크게 두 가지. 앞에 있는 거는 접두사, 뒤에 들어오는 것은 접미사인데, 요 접사는 파생어를 만들게 되죠. 접사가 쓰이는 요거 실질적인 예시는 네, 실질적인 예시는 파생어 계열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 있구나. 요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저 위에 있는 네, 자립 여부로 좀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자립 여부로 좀 나눠주자. 그래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인데 초반부에는 요걸 다 펼쳐 놓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하고 네, 형식 형태소 이렇게 좀 나뉘었는데, 그럼 여기 또 있는 거 자립 형태소네요. 네, 자립 형태소를 볼 때 여기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 단일어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복합어 또는 네, 합성어, 파생어 아니라 단일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개념을 장착한다라는 점. 그래서 네, 단어 문제도 한 문제씩 나오는데 예, 한 문제씩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데 형태소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쪽으로 와서 의존 형태소하고 네, 자립 형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의존 형태소하고 자립 형태소 좀 나란히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요 위쪽으로 와서 여기 의존 형태소 먼저 좀 쓰기 시작할게요. 의존 형태소는 네모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의존 형태소는 약간 위로 해서 의존 형태소 어떤 품사가 있느냐? 일단 조사, 그 다음에 여기처럼 어미, 그 다음에 접사가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조사, 어미, 그 다음에 접사가 있는 건 마치 형식 형태소와 비슷한데 이 어미 라인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어미 라인에 뭐가 들어간다? 동사의 어근, 용언의 어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간이죠. 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 라인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조사, 어미, 접사만 있는데 여기는 조사, 어미, 접사에다가 어간도 뭐가 된다? 의존 형태소요. 의존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태소와 결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른 형태소와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독 사용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네, 단독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니까 용언의 어간도 활용을 하잖아요. 용언의 어간은 얘는 활용을 한다라는 건데 활용을 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활용은 뒤에 어미가 붙었다 뗐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존 형태소, 자, 형식 형태소하고 다르게 어간이 추가가 돼요. 이 차이를 좀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네, 자립 형태소인가요? 네, 자립 형태소 또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더 위로 써야 되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처럼 명사, 대명사, 수사, 그죠? 그래서 명대수, 자립 형태소입니다. 명대수, 자립 형태소예요. 자, 됐나요? 그 다음에 관형사하고 부사가 자립 형태소가 되느냐? 네,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체언 계열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저기처럼 네, 관형사, 부사가 관부도 역시 똑같아요. 실질 형태소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다? 바로 자립 형태소 감탄사도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감탄사도 있죠. 그래서 감탄사 이렇게 할까요? 네, 감탄사는 그냥 이렇게 하나로 씁시다. 그래서 비슷한데 그럼 차이가 나는 게 뭐냐? 바로 요거죠. 용언이 의미로 나눌 때는 실질 형태소이지만 자립성, 혼자 쓰이는지 여부에 따지면 용언의 어간이 그죠? 네.
의존 형태소로 좀 바뀐다라는 내용이죠. 용언의 어간이, 다시 한번, 이 용언의 어간이 어느 포지션에 있느냐, 요것만 좀 다르게 체크할 수 있으면 돼요. 종류도 종류지만, 자, 대부분은 명대수, 관형사, 부사, 감탄사는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조사, 접사, 어미는 형식 형태소에서 기본적인 규칙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용언의 어간을 제외한다면, 자, 실질 형태소는요, 네, 실질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저기 그 형식 형태소죠. 네, 형식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뭐는, 네, 용언의 어간이죠. 네, 어간은 제외하는 겁니다. 어간은 여기에서 제외해서 좀 독특하게 따로 놀아요. 어간을 제외해서 다른 것들은 다 적으니까 용언의 어간만 조심해서 잘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는 거죠. 자,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건데, 그럼 요렇게 정리를 했어요. 요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다시 또 요렇게 잘라서 좀 다시 한번 설정을 하게 되면요. 네, 다시 한번 설정하게 되면, 자, 일단, 조심해야 될 거. 여기 관형사, 부사, 그 다음에 의존명사, 뭐 접사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동그라미로 들어가서 네, 1번이죠. 여기 있는 관형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형사가 문제에 좀 잘 나오는 편인데 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자립 형태소이에요. 네, 자립 형태소이면서 플러스 실질 형태소죠. 한마디로 관형사는 혼자 쓰일 수도 있고, 네, 실질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어요. 품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될 것이 의존명사 부분인데, 자, 의존명사는 별표 2개짜리, 언제 나와도 이상할 게 없고, 나오면 우리를 좀 곤란하게 하는 거죠. 자,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예,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입니다.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예요. 즉 혼자 쓰일 수 있죠. 네, 혼자 쓰일 수도 있고 자립이니까 네, 홀로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미도 단독으로 있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 의존명사는 혼자 쓰이지도 못하고 의미도 혼자 단독으로 가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기가 좋은데 저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사죠. 세 번째는 접사로 들어갈 건데 세 번째 예, 접두사, 접미사, 네, 접사죠. 접사는 가장 전형적인 네,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에 해당이 되는 대표 주제 이 세 가지가 실제 문법 시험에서 단어 시험에서 형태소 파트에서 가장 잘 물어봐지는 대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문으로 좀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죠? 여기 형태소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은 이 첫 번째에서 예문에서 끊었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형태소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자립성으로 나눌 수 있을 걸 다 나누는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자, 단어도 나누겠지만, 네, 조사나 접사, 어미도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끊는 거죠. 나, 접사, 그 다음에 잘, 부사죠. 이, 어간이고요. 접사인가요? 네, 조사겠죠. 그 다음에 과일, 이렇게 끊어야 되죠. 그 다음 아이, 에게, 이렇게 끊는 거죠. 그 다음 였다인데, 자, 이 엇이죠. 였다 했는데, 요 였 부분에서 끊을 수 있으면 끊어야 돼요. 자, 이 플러스 엇이 합쳐져야 엿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미 부분에 대한 그 구분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형태소 분석을 할 때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디다? 선어말 어미하고 어말 어미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먹였다라고 해서 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선어말 어미, 선어라고 할게요.
그죠? 네, 먹이 얻다 해서 요것도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말 어미죠. 어말 어미면서도 네, 평서형 종결 어미예요. 평종어라고 하는데 어말 어미면서 평서형 종결 어미가 바로 다 이렇게 돼서 형태소를 구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다른 건 다 쪼개는데 서술어 쪼개는 걸 조심해라. 그래서 형태소에 대해서 요 예문 문제가 나오면 예문을 쪼갤 때 어떻게 하라? 서술어죠. 네, 서술어 분류예요. 네, 분류에 주의하세요. 분류라기보다 구분이라고 할게요. 서술어를 다시 네, 서술어를 네, 구분하는 데에 아주 주의를 해야 된다. 나머지 단어들은 크게 실수를 안 하는데 서술어 부분에서 구분할 때 실수들을 많이 하니까 서술어 파트에서 구분을 좀 잘 합시다 라는 거죠. 자, 서술어 부분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두고요. 정리해두고 저거 말고 예문 하나 더 들어갈게요. 예, 예문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와 형태소의 관계를 좀 한번 체크를 하게 될 거고요. 끝난 다음에 또 이 형태라는 것도 좀 하게 돼야 돼요. 자, 정리됐습니까? 이쪽에? 정리됐나요? 네, 그럼 예문을 하나 다시 더 놓고서 단어와 형태소에 대한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문을 하나 좀 놓고 해볼 텐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그래서 컨퍼런스에서 네, 예문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예문 분석을 통해서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예문 분석. 자, 예문은 뭐가 되냐면 네, 진우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진우가 네, 새 옷을 입었다. 이렇게 한번 좀 해볼게요. 네, 새 옷을 네, 입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자, 진우가 새 옷을 입었다는데, 자, 첫 번째 라인은 단어 수준으로 한번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어 수준으로 한번 좀 구분을 해볼 거고, 두 번째는 형태소 단위로 한번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와 형태소인데, 단어는 일단 성규란다. 네, 진우죠. 네, 진우 단어죠. 그죠? 그래서 진우,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서 가, 역시 단어로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새 단어고요. 옷 단어고요. 을, 조사니까 단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입었다, 서술어가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우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니까 명사겠네요. 품사 따지면 명사. 가는 뭡니까? 조사죠. 주격조사 이가가 되는 거고, 새라고 하는 것은 관형사. 해서 형태소를 구분할 때 이렇게 품사 단위로 잘 나눌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명사고,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건 목적격 조사죠. 네, 조사. 그 다음에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동사이죠. 네, 동사이면서도 서술어에 해당이 되지요. 네, 서술어 동사는 그냥 한 덩어리 취급해버렸네요. 이렇게 동사 전체 퉁쳐버렸어요. 그런데 형태소는 저기 있는 선어말 어미들을 다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소로 들어갈까요? 네, 진우, 가, 새, 옷, 을,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즉 체연 계열은 비슷한데 문제는 이제 서술어 파트에서 문제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입, 다 이렇게 나뉩니다. 자, 요 라인이죠. 네, 지금 이렇게 체크한 요 라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동사고요. 어시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과선어라고 할게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고, 다는 어말 어미, 그렇죠? 어말 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라인이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뉘었다. 서술어 하나로 하나로 구분하면 단어. 자,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까지 다 나눠버리면 네, 형태소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